13세기 인류 역사는 삭제당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평원의 6만 대군이 단 6일 만에 전멸했습니다. 이슬람 문명의 심장 바그다드는 불바다가 되어 티그리스 강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중국 대륙? 송나라 인구 1억 명이 몽골의 침략 이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후예들, 이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을 리셋해버리는 자연재해 그 자체였죠. 이들의 사전엔 협상이란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 아니면 죽음뿐.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의 지도 위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미스터리한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몽골 제국의 최전성기, 그들이 무려 39년 동안이나 집어삼키지 못한 나라. 심지어 일본 역사학계는 운이 좋았다며 깎아내리고 중국 역사서는 몽골의 수치라며 기록을 축소하고 싶어 했던 그 나라, 바로 고려입니다. 전 세계를 3년 안에 무너뜨리던 몽골군이 왜 고려에서는 30년 넘게 진흙탕 싸움을 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바다 건너 섬으로 도망쳐서? 아니면 뇌물을 바쳐서? 아닙니다. 천만에요. 오늘 우리는 800년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비대칭 전력과 하이테크 기술, 그리고 미친 외교술로 맞서 싸운 고려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먼저 몽골군이 왜 고려에서 그토록 고전했는지 지형과 전략의 부조화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몽골군은 평야의 포식자입니다. 드넓은 초원이나 평지에서 적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데는 신의 경지에 올랐죠. 하지만 고려는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그것도 아주 험하고 지독한 산이죠. 고려군은 이 지형을 이용해 산성 방어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고려의 정규군은 평야에서의 맞대결을 피하고 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산성들이 단순히 높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봉화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으며 몽골군이 A성을 공격하면 B성의 군사가 나와 몽골군의 뒤통수를 치는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연계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위에서는 천하무적인 몽골군도 말을 버리고 가파른 산길을 기어 올라가 공성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려군은 얍사파리만큼 영리했습니다. 낮에는 성문을 닫고 버티다가 몽골군이 지쳐 잠든 밤이 되면 바로 고려의 특수부대 삼별초와 야별초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리를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야간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몽골군 입장에서는 귀신 고칼 노릇이었죠. 자고 일어나면 식량이 불타고 보초가 사라져 있는 공포.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몽골군 사령관은 이렇게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쥐새끼처럼 산에 숨었다가 호랑이처럼 덤벼든다. 대포도 기병도 이곳엔 무용지물이다. 육지에서도 머리가 아픈데 몽골군을 진짜 미치게 만든 건 바로 물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몽골군은 코앞까지 와서도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강화도와 육지 사이 거리 불과 1km 남짓. 수영 좀 하는 사람은 헤엄쳐서도 건널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 최강 몽골군이 30년 동안 이 좁은 물길을 못 건넜을까요? 바로 조류 때문입니다. 강화 해협, 즉 염하는 물살이 시속 20km에 육박할 정도로 빠릅니다. 평생 말만 타던 몽골군에게 흔들리는 배 위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멀미로 토하느라 활도 제대로 못 쏘는 몽골군을 향해 고려 수군은 학살에 가까운 억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송나라의 사신 서긍에 쓴 고려 도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의 배는 튼튼하고 바닥이 평평하여 방향 전환이 자유롭고 파도에 강하다. 반면 몽골군이 증발한 배들은 바닥이 뾰족해 빠른 물살에 쉽게 뒤집혔습니다. 고려는 이 수군력의 격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뿐만 아니라 진도, 제주도까지 거점을 옮겨가며 끈질기게 항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몽골에게 고려의 바다는 건널 수 없는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숨고 도망치기만 해서 30년을 버틸 순 없죠. 고려에게는 당시 기준으로 오버 테크놀로지에 가까운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려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인 건 아시죠? 그 손재주가 그대로 무기에도 적용됐습니다. 고려 말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만들기 전부터 고려는 이미 화약 무기의 초기 형태를 전장에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떠뜨리는 폭탄이나 화염방사기 같은 무기들이 몽골군의 목조 공성탑을 태워버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정보전 능력이었습니다.
몽골의 침략 징후가 보이면 고려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해 백성들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국가 단위로 수십만 명의 백성을 타이밍 맞춰 이동시키고 식량을 숨기는 청야 전술은 고도로 발달된 행정 시스템과 통신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은 몽골군이 들이닥치면 허둥지둥하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달랐습니다. 몽골군이 온다는 봉화가 오르면 일사불란하게 들판을 비우고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은 결국 보급 싸움입니다. 약탈로 식량을 조달해야 하는 몽골군에게 텅 빈 고려의 들판은 굶주림 그 자체였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지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고려가 세계 최강을 상대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옵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지배층은 도망가고 백성은 항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려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배층은 강화도로 도망간 사이 육지에 남은 백성들이 알아서 몽골군과 싸웠습니다. 충주성 전투를 보십시오. 관리들은 다 도망갔는데 노비와 천민들이 성을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고려라는 나라의 충성심? 아니요. 그들은 내 가족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 싸운 것입니다. 특히 2차 침입 때 몽골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사술한 처인성 전투. 이곳은 정규군이 배치된 요새가 아니라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토성이었습니다. 승려 김윤후와 이름 없는 백성들이 몽골 제국의 넘버2 장군을 잡아버린 겁니다. 몽골 역사상 정복 전쟁 중에 적의 총사령관이 전사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도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에게요. 이것은 몽골군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왕은 도망쳤지만 백성은 도망치지 않았다. 이 끈질긴 민초들의 저항 의지만료 몽골이 계산하지 못했던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9년의 항쟁, 국토는 황폐화됐고 백성들의 고통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결국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기로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패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디테일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기적적인 무승부에 가깝습니다. 당시 몽골에게 정복당한 나라들의 최후를 볼까요? 호라즘 제국 멸망했습니다. 금나라 사라졌습니다. 송나라 흔적도 없습니다. 러시아 공국들 200년간 몽골의 직접 지배를 받으며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불개토풍이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고려의 땅과 풍습은 고치지 않는다. 즉 몽골 관리를 파견해 직접 통치하지 않고 고려의 왕위와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쿠빌라이 칸이 고려 태자를 보고 기뻐했던 이유, 단순히 항복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독하고 독한 고려가 내 편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신의 황제 등극에 엄청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도 8만 대장경을 조판하며 정신승리를 거두고 끝까지 왕조를 보존하여 훗날 공민왕 때 자주성을 되찾을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둔 것.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일부가 되었지만 유일하게 국가로 대접받았던 나라.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고려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도저히 완전히 삼킬 수가 없어서 동반자로 임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 없다지만 만약 그때 고려가 다른 나라들처럼 맥없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 한글이 아닌 몽골어를 쓰고 있거나 중국의 한 소수민족 자치구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강의 적 앞에서도 쫄지 않는 깡다구,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단결력, 그리고 불리한 상황을 뒤집는 임기응변. 800년 전 몽골 기병의 말발굽을 멈춰 세웠던 그 힘은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저력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몽골 제국에 맞선 고려의 39년, 패배한 역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승리한 역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최강 한국사였습니다.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